아주버님, 다음 주 일요일에 별일 없으시죠? 왜? 뭔 일 있어요? 그녀는 바로 처남과 이혼한 처남댁이었다. 아니, 나 성남 쪽으로 이사가게 집 알아보려고요. 그래서 부동산 다닐 때 같이 다녔음 하고요. 웬만하면 도와줘요. 주변에 이제 아는 남자도 없는데 혼자 다니기엔 힘들잖아요. 알았어. 시간 한번 내보지 뭐. 일요일 그녀가 하필이면 우리 동네로 이사를 하고 싶단다. 집 계약하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래, 알았어. 처남댁 정희는 올해로 35살인데 결혼 5년 차에 바람을 피워 이혼녀가 되었다. 현재는 만나는 남자가 없다는데 그 속을 알 수 없는 여자다. 어릴 때부터 백화점에 근무해서 그런지 보는 눈은 꽤 높다. 나와는 3살 차이다. 난 그저 처남과 이혼하고 아끼는 여동생으로만 생각했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결혼 4년 차에 접어들어 처남과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처남댁은 채팅 어플로 만난 남자와 눈이 맞아 수개월 동안 바람을 피워오다 이혼을 하고 만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집 근처 오피스텔을 얻어 살게 되면서 수시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죠. 앞으로는 편하게 정호 오빠라고 부를게요. 그래도 되는 거죠. 집 구하느라 몇 날 며칠을 같이 다녔더니 그녀와 부쩍 친해져서 사적으로 만나는 일이 많아졌다. 정호 오빠, 주말에 시간 되면 집에 잠깐 오실래요? 정희 씨는 이혼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이혼하고 난 뒤 그녀는 어딘가 많이 달라 보였다. 이혼 당하고 우울해할 줄 알았는데 표정이 한층 더 밝아졌기 때문이다. 그녀가 준비한 저녁상의 반주로 소주도 한 잔 기울였다. 그녀는 술이 땡겼는지 술잔이 채워지게 무섭게 연거푸 마셔대었고 그런 모습이 신기하듯 쳐다보는데 순간 눈이 마주치자 살짝 웃는다. 민망해진 순간을 넘기려 나는 그녀에게 앞으로 호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다. 이제 서로 아무 사이도 아니니 그냥 정이라고 편하게 이름을 불러 달라더군요. 정이야라고 부르세요. 그래야 저도 오빠라고 편하게 부를 수 있죠. 그래도 괜찮을까? 아무튼 한 동네 살게 되었으니 앞으로 오동 사이로 잘 지내보자고. 그리고 정희의 제2의 인생을 축하하며 짠 얼마나 마셨을까. 빈 소주병을 확인해 보니 5병이나 비운 상태였다. 마지막으로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그녀가 심심하면 언제든지 찾아오라며 오피스텔 비밀번호까지 알려준다. 나한테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준다고. 이건 뭐지? 우리 두 사람 사이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자식들이 많은 집들은 화목한 편인가요? 저희 처가집이 처남 하나의 딸이 둘이고 와이프가 둘째입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8년 정도 되었는데 처가 식구들이 적어도 한 달에 3~4번은 꼭 모입니다. 더군다나 처가집과 저희 집은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같은 동네이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처가 식구들과 가족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날은 부산에 살고 있는 처남댁의 안내로 거제도에 1박 2일 계획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남댁이 예약한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크지 않은 펜션이었지만 앞마당에서 한눈에 보이는 바다 풍경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어머, 여기 정말 기가 막힌다.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주버님도 마음에 드세요. 여기 살고 싶을 정도로 완전 좋은데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하하. 그날 밤 술잔은 쉴 새 없이 오고 갔고 장인장모 할 것 없이 대부분이 만취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처남, 요즘 두 사람 사이는 좀 어때? 괜찮아? 그들은 당시 결혼 4년 차였다.
저희요. 그냥 그저 그래요. 처남 입에선 뜻밖의 대답이 흘러나오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다운되고 말았다. 그러자 조용히 듣고만 있던 처남댁이 불쑥 튀어나와 한마디 거둔다. 저 사람이랑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그러는 거다.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고 나는 얼른 눈치껏 처남을 데리고 나왔다. 매형,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뭐야, 언제부터 이렇게 심각해진 거야? 알고 보니 처남댁이 너무 많은 걸 바란다는 거다. 그로부터 10개월 뒤 처남댁 부부는 이혼을 하고 만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의 남자입니다. 결혼 6년 차이고요. 저희 아내는 저랑 동갑인데 연애를 3년 하고 결혼 생활로 6년을 넘게 살다 보니 이젠 부부 사이에 권태기가 찾아왔죠. 서로 의지가 없는 건 아닌데 오래 살다 보니 흥미를 잃었다고 할까요? 그때 마침 회사에서 공기업 발주의 대형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맡게 된 겁니다. 빡빡한 일정에 매일 같이 야근과 철야를 하게 되었고 새벽에 퇴근하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처남댁과 만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녀가 먼저 자기랑 친해지고 싶으면 자주 놀러 오세요 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도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데 나도 모르게 왠지 긴장되고 설레어 오는 건 왜였을까요? 솔직히 심쿵했습니다. 이후 난 하루가 멀다 하고 그녀를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6개월가량 만났을까. 그녀에게는 나 말고도 따로 만나는 남자가 더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40대 초반 돌싱남이었는데 그 사람과 재혼을 전제로 사귀기로 했다며 나와는 더 이상은 못 만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말로는 내가 싫어져서가 아니라 자기를 더 아껴주는 사람과 만나고 싶다는데 거기에 대고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혹시라도 내 생각나면 언제든지 연락해. 그렇게 헤어지게 된 거였죠. 솔직히 아내와 사이가 소원해져 이혼하고 난 뒤 첫 번째로 사귄 사람인데 허무하게 헤어지려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일요일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오늘 시간 있어요. 오빠랑 내일 같이 갈 데가 있는데 설마 하며 혹시 나랑 갈 데가 산부인과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해 보니 임신이 맞다고. 이제 7주 차라고 하대요. 우리가 헤어진 지 정확히 2달인데 뭔가 수상하고 애매하잖아요. 아무튼 그녀는 제 아이가 확실하답니다.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는데 한다는 말이 둘 사이에 애도 생겼으니 돌싱남과는 헤어지고 나랑 재혼하고 싶다네요. 나랑 만나기 싫다고 양다리 걸치며 헤어지자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이 핑계로 다시 만나자는 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아무리 둘 다 이혼을 했다지만 이거 괜찮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 돌싱남입니다. 저보다 4살 어린 처남이 있는데 제가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부터 형님 동생 하면서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형님 동생 하면서 지내다 보니 항상 처남이 여자친구가 생기면 저희 커플이랑 2대2 이렇게 꼭 소개시켜주고 놀곤 했습니다. 그렇게 3명의 여자를 소개받았고 3번째는 제가 결혼한 후에 매형이 된 후입니다. 역시나 처남은 집에 누나만 1명 있다 보니 제일 먼저 저희 부부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준 친구는 정말 괜찮은 스타일이어서 술자리 같이 할 때 쳐다보고만 있어도 흐뭇해질 정도였고 속으로 부러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격도 밝고 애교도 많은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모르는 사람들과도 금세 친해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1년 넘게 봤고요.
그러다 처남이 결혼하겠다고 해서 상견례까지 하고 날까지 잡았습니다. 저의 처남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결혼 축하한다고 저와 와이프 처남댁 2대2로 여느 때와 같이 한잔하였습니다. 그날도 처남댁은 짧은 검정 치마에 살색 스타킹 위에는 하얀색 블라우스를 입고 왔는데 저는 술 마시면서도 처남댁을 쳐다보며 괜히 부럽기도 하고 질투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점점 깊어지고 와이프가 어제 야근을 너무 늦게까지 해서 피곤하다고 먼저 간다고 마저 먹고 들어오라고 해서 3명이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남이 갑자기 중요거래처에서 회식 중인데 잠시 들려서 결제만 해주고 오겠다고 1시간 정도 둘이서 마시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처남댁과 단둘이 있게 된 거죠. 처남이 사라지고 30분쯤 지났나 처남이 처남댁에게 연락이 오더니 빠져나올 수 없는 분위기라며 못 올 것 같다고 둘이서 한잔하다가 집에 들어가라는 연락이 왔더군요. 그래서 시킨 술만 마저 먹고 가자고 하고 이야기 중에 영업직이라서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고 연락이 안 될 때도 많다고 연애보다 항상 일이 먼저인 사람이라 그런 게 섭섭하다고 그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섭섭한 거 그리고 둘 사이의 궁합도 잘 안 맞는다고 그날따라 유독 술을 많이 마셔대며 내 앞에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더군요. 결혼도 하기 전에 그리 불만이 많아서 어쩌냐? 성격은 서로 맞춰주고 노력하면 고칠 수 있지만 궁합 안 맞는 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다. 순간 그녀가 고민하는 모습에 미래 처남댁이란 생각보단 친한 동생처럼 여겨져서 나도 모르게 팩폭을 마구마구 날리고 말았지요. 그리고 얼마 뒤 그만 먹자 하고 화장실 다녀올 테니 갈 준비하라고 하고 화장실을 다녀오니깐 꽐라가 돼서 누워있더군요. 그녀는 일단 술이 조금 취하면 숨겨져 있던 기가 발동해 목소리에서 기운이 돈다거나 애교를 부린다거나 하는 술주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만취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뻗어 아무 데서나 잠이 든다는 사실을 그날 알게 된 것이다. 10분 정도 깨워도 꿈쩍도 안 해서 집까지 업고 데려다 주었는데 한 달 뒤에 처남이 파혼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나 싶어 마음이 무거워져서 처남댁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런 거 아니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더군요. 이후 그녀와는 가끔 안부를 주고받으며 오빠 동생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결혼 5년 차에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혼 소식을 접한 그녀가 위로를 해주겠다며 술 한잔 마시자는 연락이 왔대요. 1차 고깃집, 2차 호프집, 3차로 노래방에 갔는데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그녀가 또 탁자에 엎드려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우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결국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는 이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처남이랑 결혼할 뻔한 여자인데 죄책감도 살짝 들었지만 반대로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나도 이제 돌싱인데 뭐 어때 하며 하룻밤에 30번씩 천사와 악마를 왔다 갔다 하대요. 순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을 후회 없이 사는 겁니다. 란 말이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남 눈치 보며 살지 않고 나의 행복을 위해 살기로 했죠. 결국 이혼한 지 1개월 만에 그녀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